연금과 재테크, 연재크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 기초연금은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믿는 도끼에 심장이 지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바람둥이입니다. 100%다 받을 것 같았던 기초연금이 가만히 있으면 깎입니다. 얼마나 깎일 수 있을까요? 10%, 20% 정도일까요? 천만에요. 팍팍 깎일 수가 있습니다. 최대 90% 이상 깎일 수도 있는데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은퇴 시기에 기초연금을 깎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비인데 90% 이상 싹도 깎일 수가 있다니 걱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상황에서 최대 90%의 감액의 아픔을 겪게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절대 깎이지 않게 단단히 안전벨트를 매시고 기초연금을 꽉 붙잡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홍길동 씨와 김철수 씨 부부의 예시를 들어 감액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감액을 피하기 위한 대처 방안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두 가지가 있죠.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이 되었고 기초연금은 30년 후인 2008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늦게 시행되다 보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준비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죠. 그런데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찬반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매우 날이 서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는데 국민들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현실화될 경우 감액 금액도 상대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들의 불만이 커집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민연금을 허리띠 졸라매면서 꼬박꼬박 냈는데 호구가 됐다라는 등 국민연금 납부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사유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국민연금 연계 감액, 2번 부부 감액, 3번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1번, 2번, 3번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모두 적용이 됩니다. 1번, 2번, 3번 순차 적용으로 해야 최종적으로 내가 받는 기초연금액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기초연금액 산정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감액 없이 모두 받는 사람은 4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4유형의 사람들 제외하고는 무조건 감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액 안 되는 사람의 유형은 첫 번째,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인 분. 두 번째,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들은 감액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3만 4,810원입니다. 이 기준연금액에 150%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150% 금액은 50만 2,21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50만 2,21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급액이 50만 이상이 초과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것이겠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다들 노력합니다. 더 많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노력을 많이 했더니 더 보상을 해주지는 않을망정 기초연금을 깎아버리니 빡칩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제에 대해 무리감이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에 이미 기초연금 성격의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국민연금 연계에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약 669만 명입니다. 전국 1인당 월 지급액 평균 수령액은 약 59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적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은 최대 얼마나 날까요? 국민연금 동시수령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감액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기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식은 기초연금액에서 A급여액이 3분의 1을 뺀 다음 부가급여액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입니다. 부가급여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딱 하나가 남습니다. A급여액입니다. A급여액은 소득재분배 급여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재분배 급여금액 A급여액만 알게 되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A급여액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나 가입 시기, 납입금액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부분 조회 항목에 보면 기초연금 소득재분배 급여금액 A급여액 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만 나옵니다. 저는 아직 수령하고 있지 않기에 영어로 나오죠. 국민연금 연계로 얼마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A값을 알고 있는 1인 가구 홍길동 씨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홍길동 씨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80만원, A값이 40만원,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2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규약에 따른 기초연금 계산식에 대입을 해보면 23만 5,548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홍길동님의 기초연금액입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 4,810원에서 홍길동님의 기초연금액 24만 5,548원을 빼면 국민연금 연계에서 99,262원이 감액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1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 전이라면 A급여액을 알 수가 없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언론과 여러 자료들로부터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겠죠.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원이 되면 5만원 감액, 70만원이 되면 7만원 감액, 80만원이면 9만원 감액, 90만원 되면 11만원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약 2만원이 감액된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1번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이 계산되었다면 그 다음 2번 부부감액을 적용해서 기초연금을 계산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부부감액이 되는 사람들이 10명 중 4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함께 사는 게 죄도 아닌데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하다 보니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도가 이렇게 불편한 짓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는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해 위장이혼도 감내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부감액을 폐지하게 되면 연평균 2조 원의 기초연금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폐지가 될지 말지 제도의 향방은 정치권에 맡겨두기로 하고 우리는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 김철수 씨 부부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80만원이고 A급여액이 40만원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분자이고 김철수 씨 배우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30만원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분자입니다. 부부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32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 부부감액을 계산하기 전에 1번 국민연금 연계 감액되는 기초연금액을 계산해야겠죠. 김철수 씨는 계산식에 따라 23만 5,548원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감액금액을 보니 약 10만원이 감액됩니다. 김철수 씨 배우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50% 이하인 30만원이라서 기초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1번을 통한 기초연금액은 김철수 씨가 약 23만원, 배우자는 기준연금액 그대로 약 33만원입니다. 두 사람 합산하면 약 57만원이 되네요. 2번 부부감액은 1번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을 감액하게 됩니다. 부부감액으로 김철수의 기초연금액은 약 18만원, 배우자는 약 26만원, 부부 합산 약 44만원이 부부감액이 된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1번 국민연금 연계감액, 2번 부부감액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했으니 마지막 3번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서 김철수 씨 부부가구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3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40만 8천 원입니다. 이 선정 기준액 340만 8천 원에서 홍길동 씨 부부의 소득 인정액 320만 원을 빼게 되면 20만 8천 원 차액이 나옵니다. 이 차액 20만 8천 원과 앞서 1번과 2번 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비교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적은 것이 최종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만 8천 원이 부부 합상 최종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 김철수 씨가 약 8만 5천 원, 배우자는 약 12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적 기준액에 가까워질수록 감액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 부부의 감액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액 전 부부 합산 기초연금액은 약 67만 원. 1번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15% 삭감, 2번 부부 감액으로 32% 삭감, 3번 소득 역전 방지 감액까지 적용해서 70% 삭감. 최종 부부 합산 기초연금액은 약 70%가 감액된 30% 정도로 약 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부부 가구가 이혼해서 1인 가구가 되면 부부 감액도 없어질 뿐더러 합산 소득 인정률도 더욱 높아져서 상당히 많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위장이혼 재테크라는 말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가 연금 수령 전이라고 하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2번 부부 감액은 어쩔 수가 없으니 1번과 3번을 조정해 보는 것입니다. 1번 소득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해 보는 것과 3번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없도록 기초연금액 소득 산정액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3번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없도록 소득이나 재산을 미리 줄여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많다면 비과세 상품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재산은 미리 증여 등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직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령 전 10년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줄여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번 국민연금 수령 기간을 조정해 보는 것입니다. 조기 수령하는 것과 반대로 연기 수령하는 것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 5년을 조기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고 있습니다. 조기 수령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줄어들고 이에 상응하여 기초연금은 덜 깎이게 될 것입니다. 조기 수령 1년 단위로 국민연금 수급액은 6%씩 줄어듭니다. 5년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김철수 씨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80만 원에서 24만 원이 줄어 5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상 수령 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9만 원이었죠. 5년 조기 수령하면 연계 감액은 2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정상 수령 시보다 기초연금액은 7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24만 원 줄어들고 기초연금은 7만 원이 늘어나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산 수급액은 정상 수령보다 14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이 줄어드는 대신 조기 수령해서 더 빠른 은퇴 삶을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기 수령액을 저축해서 목돈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적금 3% 이자로 계산하면 5년간 3,6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깁니다. 그럼 이 3,600만 원 재원으로 개인연금을 만들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국민연금을 연기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 수령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매 1년당 7.2%씩 가산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연기 수령은 100% 신청하지 않고 부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0%에서 100% 중 10% 단위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기간에는 당연히 기초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 연기 수령 시점에는 국민연금이 늘어나서 기초연금 감액이 정상 수령 시 9만 원보다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정상 수령, 조기 수령, 연기 수령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익인지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가정의 재정 상황과 은퇴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은퇴 설계에 대한 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퇴 설계의 목적은 현재의 자산을 잘 지켜가면서 현금흐름을 최대한 만드는 계획입니다. 은퇴 설계 중 연금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은 제도와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상호 연금 수급액에 따라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좀 더 복잡합니다.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글로벌 금융경제와 금융상품에 대한 폭넓은 지식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 많은 공부도 필요합니다. 연령별로 은퇴설계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20대와 30대는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연금을 불입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40대는 포괄적인 은퇴 설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은퇴 설계를 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기부터 제대로 된 은퇴 설계를 하게 되면 효과가 가장 큽니다. 50대는 현재 은퇴 설계의 점검과 개선입니다. 퇴직 재원도 어느 정도 쌓였고 그동안 가입해둔 연금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연금은 개선하는 시기입니다. 60대 이상인 분들은 안정과 개선입니다. 현재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후대 승계를 고려해서 은퇴 설계를 개선한 것입니다. 연재크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은퇴가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